면서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으로 불법이고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세계대학 경기대회 경기장 조성에 남다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기존 스포츠 시설 건립 계획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청주공항 이용객 수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입니다. 국제 전기 노선 취항도 내년 초 다시 시작됩니다. 의사를 대신해 불법 의료 행위를 해왔다는 간호사들이 충북에만 3자릿수입니다. 의사 부족을 호소하던 충북의 보건의료노조가 이런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브랜드와 맛이 다양해진 요즘 치킨, 가격만큼 나트륨 함량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평균치만 따져봐도 나트륨 하루 권장량의 80%가 치킨 반마리에 들어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이은영 앵커의 휴가로 금요일까지 이 시간 진행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대학 경기대회 충청권 유치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이 중심이 돼 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말인데요. 경기장 신축 계획도 장소와 규모 모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며 역사에 남을 경기장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죠. 정부 승인을 받는 게 관건입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세계 대학 경기대회를 유치하고 귀국한 다음 날,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북대표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이번 대회를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전임인 이시종 전 지사가 처음 제안해 시작한 만큼 끝까지 충북이 중심이 돼 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중심이 되어서 시작된 세계 경기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중심이 돼서 추진해야 되겠다. 열악한 충북의 체육시설에는 집중적인 투자가 예상됩니다. 국제규격 체조 경기장을 신설하고 기존 체육관 10군데는 대대적인 개보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청주체육관은 지난 1974년에 지은 지 벌써 50년 가까이 된 낡은 건물입니다. 이번 대회 유치로 이 체육관을 대체할 대규모 경기장을 청주에 새로 짓게 됩니다. 정부 승인을 받은 계획에는 오송에 1,000억 원을 들여 7,000석 규모 실내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 지사는 건립 지역과 규모 모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승인과 별개로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이 체육관을 오송이 아닌 강내면 흥덕구청 주변에 짓기로 내부 협의를 마친 상태인데 이것 또한 다시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김영환 지사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앞으로 어렵다면서 도민 의견을 들어 역사에 남을 만한 체육관을 제대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님과 또 여기 체육계 인사들 또 우리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같이 논의해서 하나가 되더라도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거를 만들어야겠다. 이 과정에서 애초 계획보다 예산이 늘 가능성이 큰데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를 어떻게 설득해 승인을 받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또 이번 대회가 충북의 레이크파크를 세계에 알릴 기회라고 밝혀 대회 유치를 계기로 관련 공약 사업들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청주공항 국제선 운항이 다음 달부터 차례로 재개됩니다. 동남아 전세기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엔 베트남과 일본을 오가는 전기 노선도 재취항할 예정입니다. 공항 정상화에 신호탄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직전까지 4개 나라 14개 국제선을 운항했던 청주국제공항. 2020년 2월을 끝으로 완전히 중단돼 지난해 이용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난 여름 방역이 완화되면서 동남아 전세기 운항이 잠깐 재개됐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내면서 출국장 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이번이 잘 돼야 제2회, 제3회 이런 전세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 업계에서도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고 그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번 상품이 잘 안 되면은 저희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넉 달 만인 다음 달 미얀마를 시작으로 베트남 3곳과 캄보디아로 가는 전세기가 내년 2월까지 차례로 다시 이륙합니다. 보환율은 여전하지만 입국자 검사 의무까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내년 1월에는 약 3년 만에 국제선 정기 노선이 재취항합니다. 티웨이 항공이 베트남 다낭 주 4회 운항을 확정하며 정기편 첫 비행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최근 자금 확보로 날개를 단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도 내년 상반기 국제선 취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추가 항공기를 들여올 예정으로 주 14회 일본 오사카 취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부에는 이미 허가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사카 노선을 저희가 하루에 왕복 2편, 그러니까 주 14회를 예정을 하고 있고 관련된 절차를 일본 항공청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제선이 멈춰선 사이 청주와 제주를 오가는 이용객은 급증했습니다. 10월 기준 올해 청주공항 이용객은 268만 7천여 명으로 기존 최다였던 2019년 동기 대비 15만 2천여 명 늘었습니다. 이대로 연말이면 연간 301만 명이었던 기존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해외 여행객이 더해져 이용객이 더 늘면 활주로 연장과 재포장 등 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되면 국제 노선이 확대가 되고 그로 인한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기반 시설 확충의 어떤 기반 마련이 되지 않겠나. 코로나 이전 한 해 50만 명의 해외 여행객이 이용했던 청주 국제공항. 복선 전철 연결로 기차역 신설이 확정된 데 이어 국제선 재개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관문공항의 원래 모습을 되찾길 바라는 충청권의 기대가 큽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이달 들어 6건의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 청주 미호강 수변 3km 이내 지역을 AI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중수본은 충청북도와 함께 합동 특별방역단을 꾸려 수변 3km 내 가금농장 18곳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소독 차량을 7대 추가 배치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수본은 청주와 미호강 유역이 광범위하게 오염된 것으로 분석돼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달 26일 진천을 시작으로 청주 오창, 부기, 미원에서 6건, 충주 1건 등 가금농장 8곳이 AI에 감염됐습니다. 청주시 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해 퇴거 강제 집행 2차 개고가 실시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 부동산 인도에 대한 강제 집행 2차 개고장을 청주병원에 전달했으며 다음 달 12일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3차 개고를 거쳐 강제 집행 일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한 뒤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했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가액도 45억 5천여만 원으로 올리며 병원 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병원은 이전 협상 중에 청주시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피해를 보고 있다며 퇴거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술과 처방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이지만 PA로 불리는 진료 보조 간호사가 대신하기도 합니다.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얘기할 정도인데요. 충북에도 이런 PA 간호사가 심지어 대학병원까지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의 한 종합병원에서 외과 PA로 일하고 있는 11년차 간호사. 주로 의사를 도와 수술을 진행하는데 수술 부위는 직접 봉합합니다.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인데 10년 넘게 당연한 업무처럼 해왔습니다. 당연해선 안 될 일이 당연하게 됐습니다. 집도이랑 같이 수술하고 마지막에 PA 간호사들이 피부 봉합을 실제로 저희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하게 되면 그 환자나 보호자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사 대신 약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내과 병동에 일하는 또 다른 5년차 간호사의 증언입니다.
진통제만 해도 마약 포함해서도 PA 선생님들이 처방을 내고 있어요. 환자 회진 돌고 처방 내고 면담하고 이런 거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밖에도 수혈이나 각종 검사에 대한 환자 동의서 작성 등 의사 대신하는 불법 관행은 많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조사 결과 이처럼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사가 충북에만 100명이 넘습니다. 자칫 의료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환자와 간호사 모두 보호받을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병원 노조가 지목하는 원인은 의사 부족. 충북의 인구 10,000명당 의사 수는 34.1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도내 공공병원 전문의 수는 정원의 8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강제적 사항들을 좀 넣고 남아서 여기서 의사의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거를 현재 지역 의대 신설과 정원 확대 등 관련 법안 10여 건이 국회 상정을 앞뒀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법안 심사 소위 일정이 미뤄지면서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치킨 자주 드시죠? 요즘은 매운맛과 간장맛, 치즈맛 이렇게 각종 양념이 곁들여진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먹으면서도 너무 짜거나 단 거 아닌가 생각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실제로 시험을 해봤더니 대부분 반마리만 먹어도 나트륨과 콜레스테롤 섭취가 하루 권장량에 임박하거나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0개 프랜차이즈 업체의 간장 마늘맛과 매운맛, 치즈맛 24개 치킨 제품의 중량과 영양성분, 가격 등을 비교했습니다. 전체 치킨의 100g당 나트륨 평균 함량은 427mg으로 하루 권장량의 20%를 넘겼는데 이 반마리만 먹어도 하루 권장 섭취량의 80%에 달했습니다. 제품별로는 내내 치킨의 소이 갈릭이 513mg으로 가장 높았고 교촌 치킨의 오리지널이 257mg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 함량도 제품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100g당 당 함량은 교촌 오리지널이 0.9g으로 가장 낮은 반면 내내 치킨의 쇼킹 화치킨과 호식이 2마리 치킨의 땡초 불꽃 치킨이 각각 18.5, 12.6g으로 시험 대상 제품 중 가장 높았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조사한 대부분 제품이 반마리만 먹어도 1일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콜라나 맥주와 같이 먹을 경우 섭취량 조절이 필요했습니다. 치킨 반마리를 맥주 한 잔과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열량이 1일 필요 추정량의 65%에 달하는 수준이었고 콜라 한 캔과 섭취할 경우에는 당류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량은 제품별로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났고 한 마리당 가격도 16,000원에서 22,000원으로 최대 6,000원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사한 10개 업체 가운데 4곳만 영양성분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에 표시했는데 치킨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정보 표시가 의무가 아닌 만큼 이를 유도할 방안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4개 업체만 그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나머지 업체들도 영양성분 표시를 해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6년 전 비슷한 조사에서도 업체에 나트륨, 당 함량 저감 노력을 요청했지만 크게 개선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이틀 앞두고 시험지와 답안지가 충북에도 도착했습니다. 수능 시험지와 답안지는 청주와 충주, 제천, 옥천 등 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보관되다 수능 당일인 모레 새벽 충북 38개 시험장으로 옮겨집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험생들에게 수험표가 배부되고 예비 소집은 오후 1시부터 도내 37군데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한편 올해 충북의 수능 응시 인원은 지난해보다 38명 늘어난 12,630명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청주시 인구 12,000명을 빨아들인 세종시가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계기로 주택 청약 지역 우선 공급 비율 확대에 나섭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국 청약 개방에 따른 역차별과 부동산 규제로 세종시 무주택 가구가 47.5%에 달한다며 이는 전국 세 번째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60%인 거주자 우선 공급 비율을 80%까지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해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주에서 세종으로 인구 유출은 지난 2020년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해마다 4,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충북의 집값이 계속 하락하며 갈수록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 8월 마이너스 0.23%에서 9월 마이너스 0.36%, 10월에는 마이너스 0.64%로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충북의 주택가격은 지난 7월까지 소폭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8월 들면서 월세를 제외한 모든 지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집으로 불러 말다툼을 하다 호신용 전기 충격기와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어제 오후 복명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20대 아내에게 전기 충격기를 가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특수폭행과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별거 중인 아내가 재결합 요구를 받아주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충북도민들은 강화가 필요한 치안 정책으로 CCTV 등 범죄 예방 시설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9월 도민 1,410명 대상으로 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생활 안전 분야에서 67%가 이같이 답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는 피해자 적극 보호 지원이 65.1%로 나타났고 교통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이 59%를 차지했습니다. 또 자치경찰제 인지도는 78%로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여전히 21%는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내년 경찰 정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옥천군이 미래 전략국을 신설해 기존 2국 체제를 3국으로 확대합니다. 옥천군은 미래 전략국을 신설해 행복교육과와 경제과, 문화, 관광과를 배치하고 경제개발국의 명칭을 균형건설국으로 바꾸는 등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 신설에 따라 4급 서기관이 맡던 옥천읍장은 5급 사무관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또 옥천군의 공무원 총 정원을 734명에서 750명으로 늘리는 정원 개정 조례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충북의 10월 수출액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청주 세관이 발표한 충북의 10월 수출액은 22억 3,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줄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